243번입니다. A 집합은 8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원소로 가지는 거고요. B는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결국엔 이 숫자들의 뭐를 찾는 거다? 1의 자리를 찾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1의 자리를 찾아봅시다. n이 1이라면 8 빼기 1이니까 7이죠? A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자, n이 2일 때는 8의 제곱 64. 88에 64. 1의 자리만 생각하면 4죠? 거기서 1 빼니까 3이에요. 그리고 n이 3일 때는 n이 1일 땐 8이어서 1 빼서 7이었고요. 얘는 1의 자리가 4여서 1 빼서 3이었죠? 자, 세제곱을 하면은 1의 자리만 보면 되니까 요 두 개 제곱한 거 4잖아요. 1의 자리가. 거기다 8 하나 곱하면 32. 1의 자리가 2네요. 그럼 거기서 1 빼면 1이죠? 자, n이 4일 때는 요 세제곱한 거에 1의 자리에다가 8을 하나 더 곱하면 6이 나오죠. 1의 자리가. 그러면 그 다음 1 빼면은 5. 자, n이 5일 때 한번 해볼게요. 5일 때는 어떻게 되나. 자, 6에다가 8을 하나 더 곱하니까 48이죠. 48이니까 8 나오고 거기서 하나 빼면 7. 결국에는 뭐가 계속 반복되겠어요? 7, 3, 1, 5가 이렇게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A 집합은 원소가 뭐 작은 순서대로 쓰면요. 1, 3, 5,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B집합은 7의 n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n이 1일 때는 7이죠. n이 2일 때는 7, 7에 49. 9에다 7 곱하면 63. 그래서 1의 자리가 3이고요. 3에다가 7 곱하면 21. 그래서 1이 나오고요. 그래서 B집합은 여기다가 7 하나 더 곱하면 7이니까 얘도 4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B집합은 1, 3, 7, 9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선 교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요. 자, 둘의 교집합은 뭐죠? 1, 3, 7이죠? 자, 1, 3, 7의 부분집합.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 자, 244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B집합이 A집합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부분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B가 이렇게 있으면 A는 이렇게 있다는 거 보면 되겠고요. 자, C는 A, B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영역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A 합집합 C는 1, 2, 3, 4, 5, 6이래요. 그렇다는 건 1, 2, 3, 4, 5, 6이 요 집합 안에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에 없는 7. 7은 어디 있다는 거죠? 요 바깥에. 7은 여기에 있다는 게 되고요. 펜을 조금만 두꺼운 거 씁시다.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5라 그랬어요. 그럼 A 차집합 B는 A에서 B랑 겹치지 않는 부분, 즉 여기에 5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5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C에 5가 없을 때, 두 번째 경우에는 C에도 5가 있을 때 어디에 5가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5는 일단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5는 좀 다른 색깔로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서 표현을 해볼게요. 5는 어디 있을지 모른다.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자, 그리고 나머지들을 한번 자리를 잡아보면요. B차집합 C는 2라고 그랬는데 B차집합 C는 여기죠. 여기는 2가 확정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C차집합 A. C차집합 A는 C 중에서 A랑 안 겹치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에 원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4하고 6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5가 이제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1은 문제에서 지금 1하고 3이 안 쓰였죠. 1하고 3은 어디 있죠? 우리가 영역 잡은 게 여기 잡았고요. 여기 잡았고 여기나 여기에 5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어디죠? 안 칠한 게 여기 B와 C가 겹치는 부분. 당연히 A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기에는 1, 3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5가 요 바깥에 5가 지금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해보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자, 요걸 해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죠. 분배 법칙을 해서 보면요. 요거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색칠을 해보자면,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알겠지만 A 차집합 B죠?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A 차집합 B는. 그렇죠? 그리고 A 교집합 C는 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둘을 합치라 그랬으니까 결국엔 색칠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답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5가 바깥에 있든 안쪽에 있든 우리가 색칠한 영역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답은 1하고 3하고 5, 즉 4번이 되겠죠. 5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찾은 영역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답은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244번은 4번이 답입니다. 245번 문제.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들을 모두 다 모으는 건데요. A의 원소는 개수가 4개고 그 원소들의 합은 21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B집합은 A집합의 원소들을 다 K씩 더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A집합의 원소 4개를 곱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요. A집합의 원소가 4개라 그랬으니까 그거의 모양을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A집합은 원소를 선생님이 소문자 A, B, C, D라고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그럼 B집합은 요 A, B, C, D에 K씩을 더했으니까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요렇게 자리가 잡혀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A 교집합 B에는 4하고 6이 있기 때문에 이미 A를 4, B를 6이라고 하면은 B에도 당연히 4랑 6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4하고 6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 B는 4하고 6이 맞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고요. 누가 4일지 누가 6일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원소의 모든 합은 2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4개를 더했을 때 21이라는 거죠. 그럼 A의 원소의 합은 4하고 6을 더했을 때 10이니까 C하고 D를 더해서 이제 11이 된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합집합, 나의 조건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그랬어요. 자, A의 원소의 합이 지금 21이라고 그랬잖아요. A의 원소를 다 더하면 21.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다 더하면 A의 원소 4개에다가 K씩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은 21보다 4K만큼이 더 크겠죠. 이게 A 원소랑 B 원소의 합이에요. 그쵸? 근데 합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겹치는 걸 한 번씩 빼줘야 되죠. 네, 겹치는 거 뭐가 겹친다고요? 4랑 6이 겹쳐요. 그래서 4랑 6을 빼주면 요 값이 바로 40이 나온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A 원소의 모든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고요. 요건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고 이거는 A와 A 교집합 B 겹치는 거. 자, 여기서 K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계산하면 32 플러스 4K가 40이 나와요. 여기서 K를 알 수 있죠. K는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K가 2인 걸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4 플러스 6이었죠? 4 플러스 2였죠? 요게 6. 6 플러스 K였죠? 요건 8. C 플러스 2가 되고요. D 플러스 2가 돼요. 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요것만 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A랑 B에 겹치는 건 4하고 6이라고 했는데 지금 6은 겹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C 플러스 2, D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는 4여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거는 C나 D 중에 둘 중에 하나가 C 플러스 2랑 D 플러스 2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C 플러스 2와 D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4여야 돼요. 자, 그러면 C 플러스 2가 4라고 한번 해보죠. C 플러스 2가 4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C는 2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4, 6, 2, D 이렇게 되고요. 6, 8, 4 그리고 여긴 D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아까 아마 선생님이 지웠는데 C 더하기 D가 아까 얼마였냐면 11이었죠. 그러면 C가 2일 때는 D는 9예요. 그러면 요거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만족해요. 둘이 겹치는 건 4하고 6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D 플러스 2가 4라고 해보죠. D 플러스 2가 4일 때도 어떨까요? 상황은 똑같겠죠. D가 2인 대신에 그쵸? C가 9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리가 A 집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A 집합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4, 6, 9, 2. 자, A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곱하래죠? 4하고 6하고 9하고 2 곱하면요. 답이 432가 나오게 됩니다. 네, 246번은요. 자, 18 이하의 자연수 K, 18 이하에서만 해보라고 그랬죠. 자, B는 2, 5, 6을 가지고 있고요. A는 K의 양의 약수.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니까 18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의 양의 약수들이 A의 집합으로 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A 교집합 B가
개수가 2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겹치는 게 2개만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B가 2, 5, 6이 있잖아요. 그러면 2개가 겹치려면 아마 A랑 2, 5가 겹치거나 아니면 A랑 2, 6이 겹치거나 A랑 5, 6이 겹치거나 요 3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기역, 니은을 잘 보면요. 그 3가지 중에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해요. 자, 기역부터 먼저 생각해보죠. A와 B가 겹치는 게 2하고 5이라면 A 교집합 B가 2, 5이기 위해서는 2가 A의 원소이면서 5도 A의 원소이 되죠.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A는 어떤 숫자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수가 2하고 5가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2와 5의 배수, 즉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숫자가 바로 K일 거 아니에요. 2와 5의 배수, 즉 2와 5의 공배수 중에서 K는 뭐가 되냐? 제일 작은 게 바로 최소 공배수죠. 얼마예요? 10. 그 다음은 이제 20. 요런 것들이 된다 이거예요. K가 10이면 A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1, 2, 5, 10 이렇게 해서 2, 5가 겹치고요. 만약에 K가 20인 순간에 A 집합은 1, 2, 4, 5, 10, 2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K는 18 이하의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는 K는 10. 그래서 A가 요거일 때만 A랑 B의 교집합이 2하고 5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기억에 K는 10은 맞아요. 니은 A 교집합 B가 5와 6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둘이 겹치는 게 5하고 6이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A 교집합 B가 5하고 6이라면 5를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6도 A가 가지고 있으려면 5와 6의 공배수를 A가 K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K는 30, 60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K는 분명히 18 이하라고 그랬어요. 18 이하 중에서 5와 6을 공통으로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디귿을 이제 보면요.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이 모두 홀수가 되도록 하는 K는 28이다. K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2개다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서 아까 요걸 봤죠. A 교집합 B가 2하고 5인 순간. 자, 이때는 K가 뭐였어야 됐죠? 10이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A 집합이 1, 2, 5, 10이 돼요. 자, B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2, 5, 6.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A 원소들 중에서 B랑 안 겹치는 것들을 쓰는 거죠. 1하고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네 2개의 원소가 있죠. 둘을 더했을 때 합이 홀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K가 얼마일 때 상황이었죠? 10일 때. K가 10일 땐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니은에서 A 교집합 B가 원소가 2개인데 5하고 6이 겹치는 순간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였죠.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경우는 A 교집합 B가 하나 안 한 거 있죠. 뭐죠? 2하고 6일 때. 요거를 이제 기억 니은에서 안 했죠. 요 경우만 한번 따져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2하고 6이라면 기억 니은 했던 것처럼 A는 2와 6의 배수, 즉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즉 2와 6의 공배수들을 K로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집합이에요. 2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뭐죠? 6이죠. 그래서 A를 잡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K가 6인 상황이 될 거고요. K가 12인 상황이 될 거고요. K가 18인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 각각에 대해서 A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K가 6일 때 A는요, 1, 2, 3, 6이요. 그쵸? K가 12일 때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K가 18일 때는 A는 1, 2, 3, 4 1, 2, 3, 6이죠. 1, 2, 3, 6, 9, 18 이렇게 되는데요. 자,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인 것을 보여서 그걸 만족하는 K만 찾아야 되니까 자, A가 이거일 때는요. B가 2, 5, 6이었죠. 2, 5, 6이랑 겹치는 거 빼면 A 차집합 B는 이렇게만 쓸게요. 1하고 3, 2, 6 빠지니까. 자, 그러면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K가 6인 상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A 차집합 B. B랑 겹치는 거 빼면 2하고 6이 겹치는 거잖아요. 사실 2하고 6을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남은 원소 더해보면 짝수죠. 아, K가 12일 때도 안 되네요.
A차 집합 B가 짝수가 돼서 원소의 합이. 자, A가 이걸 때는 2하고 6을 빼주고 나머지들 보면 되는데 홀수가 3개고 짝수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예요. 아, K가 18일 때가 한 번 더 되네요. 그래서 K가 10일 때와 18일 때가 됐으니까 K의 모든 합은 28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47번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줬고요. A와 B의 합집합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A 여집합의 합집합 B와 A 합집합의 B를 교집합하면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자, B가 공통을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분배 과정의 역과정을 생각하면 되죠. 요렇게 아마 묶이겠죠. 근데 이건 뭐죠? 이건 B죠. 왜? 얘가 공집합이니까. 그렇다면 두 개의 집합의 원소를 지금 줬잖아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그 둘의 교집합의 원소가 바로 B의 원소다 이거예요. 둘이 겹치는 건 뭐죠? 3하고 8하고가 겹치네요. 9도 겹치네요. 그래서 B의 원소는 3, 8, 9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은 A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최대이려면 가장 많이 겹쳐야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최소이려면 가장 적게 겹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자, 최소는 3이에요. 왜 그럴까요? A가 3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A가 B랑 3만 딱 겹치는 게 최소겠죠. 그러면 3만 딱 있으니까 합도 3이고. 네. 자, 두 번째. 최대는 언제가 최대겠어요? B에 있는 원소가 3, 8, 9죠. 그거를 어떻게 A가 다 가지고 있을 때예요. A가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A 교집합 B가 그때는 3, 8, 9기 때문에 최대값은 3하고 8하고 9를 다 더하겠죠? 네, 더하면은 2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247번은 23이 답이 되게 됩니다. 248번 A집합은 마이너스 1과 2고 B집합은 요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두는데요. X들이 B집합의 원소인데 어떤 X들이냐? 요 1차 방정식, 요거 1차 방정식이죠. 요 1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물론 A가 1일 때는 1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어쨌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이 바로 B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A 합집합 B가 A인 순간 이걸 먼저 해석해내야 되겠죠. A와 B를 합쳤는데 A라는 건 A랑 B랑 다 색칠했는데 A라는 거는 이미 B에 있는 걸 A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상황이 되기 위해선 A의 집합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요 B집합을 구했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건요. 자,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2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B가 뭐일 때도 되죠? 공집합일 때도 돼요. 하지만 B가 마이너스 1과 2를 동시에 가지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거는 A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예요. 그쵸? 두 개를 가질 수 없죠. A가 만약에 1이라면 이건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아마 이 상황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B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이라면, 즉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 a는 2. 요게 이제 B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B가 2이려면 요 방정식의 근이 2라는 거죠. 2a 플러스 1이 2인 순간, 즉 여기서 a는 2분의 1. 요게 이제 하나 더 나오게 되겠어요. 자, 세 번째. B집합이 공집합이려면 여기서 나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데 x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요건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근이 항상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면 a가 1인 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a가 1이라면 자, x 플러스 1이 x다가 나오기 때문에 x는 양변에 사라지면 1은 0이다 나오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a가 1이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x가 없으니까 B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즉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인 상황이 바로 a가 1일 때예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2, 1, 2분의 1. 그래서 2와 1과 2분의 1을 다 더하니까요. 답은 2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249번입니다. A집합과 B집합을 다 선생님이 구해놨어요. 16의 양의역수, 24의 양의역수.
그리고 교집합과 합집합도 다 원소날법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다 X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집합했을 때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네요. 1, 2, 4, 8. 교집합이 1, 2, 4, 8이죠. 요걸 X가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합집합하고 겹치는 걸 찾았을 때 X라는 것은 X는 저 합집합 안에, 즉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원소가 더 들어오려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30이래요. 그러면 X에 일단 있는 게 1, 2, 4, 8은 무조건 있단 말이죠. 그럼 요 4개를 더하면 15예요. 15. 자, 그러면 1, 2, 4, 8 말고 여기 있는 나머지 원소들이 X에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와서 원소를 다 더했더니 30이 되려면 당연히 16하고 24는 들어올 수 없어요. 얘네만으로도 15를 넘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 남은 3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와서 15가 될 수 있냐? 여기 3하고 12, 2개 더해서 얼마죠? 15죠. 아, 그래서 X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1, 2, 4, 8에 3하고 15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더해서 원소의 합이 30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몇 개? 6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50번입니다. A는 10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0까지, B는 50과 서로소. 자, 50과 서로소라고 했는데요,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이거랑 서로소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소인수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랑 5가 소인수로 가지는 숫자는 여기에 없다 이거죠. 즉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없다 이거예요. B에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없고 나머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보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공집합은 아니고. 자, 요게 중요하죠. 나조건. X와 B의 교집합이 없다. B는요 2랑 5의 배수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X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는 건, X는 원소가 있으려면 뭐만 있어야 돼요? 원소로 가지려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만을 뭘로 가져요? 원소로 가져요. 그래야지 B랑 겹치는 게 없겠죠. 자,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12와 또 서로소래요. 자, 12를 또 소인수분해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얘랑 서로소란 얘기는 나에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X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2의 배수, 3의 배수는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배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2랑 3의 배수는 안 된다 이거죠. 2의 배수는 원소로 가진다고 했지만 여기서 안 되죠. 2의 배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된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 다 뺄 거예요. 일단 5 괜찮죠? 10은 안 돼요. 짝수니까 2의 배수. 15도 안 되죠? 3의 배수. 20도 안 돼요. 25 되죠? 30 안 돼요. 35 돼요. 40 안 되고 45 안 되고 50 안 되고 55는 돼요. 60 안 되고 65 되죠? 70 안 되고 75 안 돼요. 3의 배수. 80 안 돼요. 90. 85. 네, 85. 90 안 되고 95는 되죠. 네, 그래서 X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원소가 총 7개가 있죠. X는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 7개가 다 들어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중에서 뭔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X의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2의 7제곱인데, 자, 가조건을 잘 봐야 돼요. X는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다 안 들어오는 한 가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7제곱에서 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127개가 251번. 지금 A와 B가 겹치는 게 지금 2거든요. 겹치는 게 2죠. 근데 X가 A랑 겹치는 게 존재한다는 의미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X가 B랑 겹치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지금 A와 B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2니까 2를 기준으로 좀 얘기합시다. 즉 첫 번째, 2가 X의 원소로 들어있을 때, 이 경우, 이건 경우. 자, X는 2를 가지고 있고요. 2만 가지고 있으면 A랑도 당연히 겹치고, 뭔가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B랑도 당연히 겹치죠. 그러면 나머지 1, 3, 4,
5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상관이 없어요. 이미 2를 가지고 있는 순간 이 두 조건은 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3, 4, 5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몇 개가 만들어져요? 16개. 요게 이제 다 된다 이거예요. x가. 됐죠? 2가 존재한다면 2가 있기만 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2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x에 없는 경우. 자, 2가 만약에 x에 없다면 x집합을 잡을 때 2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 x가 a랑 겹쳐야 되는데 2가 없으면 반드시 1이 있어야만 해요. a는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근데 x가 2가 없으니까 a랑 겹치려면 1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b랑도 이제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b는 2랑 안 겹쳤을 때 3이랑 겹칠 수도 있고 4랑 겹칠 수도 있고 3, 4가 동시에 겹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2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3이 겹치는 걸로 볼게요. 3이 겹치면 이제 4가 안 겹친다 할게요. 그럼 5는 아무렇게나 5는 들어왔다 나갔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안 겹치고 4가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도 5는 들어왔다 나갔다.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마지막, x가 3하고 4를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2는 안 되고 3하고 4를 둘 다 가지고. 그때 뭐예요? 5는 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왜? 5가 들어오는 게 1, 3, 5, 5가 없는 게 1, 3. 요 경우도 두 가지 있죠. 5가 들어오면 1, 4, 5, 5가 안 들어오면 1, 4. 요 경우도 두 개가 있죠. 5가 들어오면 1, 3, 4, 5, 5가 안 들어오면 1, 3, 4.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건 6개가 있겠죠. 그래서 2가 존재할 때는 16가지, 2가 없을 때는 6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2개가 됩니다. 252번입니다. 252번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했으니까 B를 그려서 여집합을 생각해서 서로 서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냥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전체 집합에서 B와 B의 여집합을 조금 크게 그려주면 표현이 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B의 여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B겠죠. 근데 A가 B의 여집합이랑 서로서래. 그러면 A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B의 여집합이랑 서로서니까 저 오른쪽이랑은 안 겹친다 이거죠. 그리고 C는 A와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C는 B의 여집합하고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A랑만 안 겹치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까요? B랑 C의 교집합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B잖아요. 나머지가. 그럼 여기 겹치는 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자, 니은은요, 이제 A 교집합 B가 있는데요. B가 이만큼이고요. A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A 교집합 B는 사실 A예요. A.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C가 겹치는 게 C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C에서 A를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건 뭐죠? C랑 A는 애초에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걸 빼고 싶어도 겹치는 게 없어서 C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 B 차집합 A와 B 차집합 C를 합치라 그랬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집합을 B 차집합 A는 요만큼이고요.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B 차집합 C는 요렇게 해요. 그쵸?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요 B가 다 되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합치니까 요 B 부분이 다 색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253번입니다. 자, AN 집합이 뭔지는 보고 왔죠. 양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 자, 그럼 가족권을 먼저 볼 건데요. 가족권. AN, 즉 N의 배수들 하고요. A2, 2의 배수들, 즉 짝수들하고 겹치는 걸 찾았더니 둘의 곱한 것들의 배수들이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n의 배수들하고 2의 배수들하고 겹치는 건 당연히 2와 n의 공배수 집합이겠죠. 요거는 2와 n의 공배수들이 모인 집합이에요. 근데 그 공배수들의 집합은 2n의 배수들이래요.
그러면 이 n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이 n이 최소 공배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2와 n의 공배수를 찾고 싶은데 둘이 곱한 게 최소 공배수일 때를 찾아야 돼요. 이때가 어떨 때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하고 3은 좀 너무 쉽고요. 4하고 6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하고 6.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죠. 서로소가 아닐 때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을 때 둘이 곱한 24가 아니고요. 서로소가 아닌, 즉 공약수가 있을 때는 둘이 곱한 것만큼이 최소 공배수가 안 돼요. 그쵸? 얘네들이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에서 겹치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뭐죠? 12가 최소 공배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하고 9 같은 것도 3하고 9 같은 것도 서로 서로소가 아니죠. 그럴 때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둘이 곱한 것이 아닌 그거보다 작은 거에서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과 9의 최소 공배수는 9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둘이 곱한 게 최소 공배수냐? 네, 둘이 서로소일 때, 즉 4하고 5 같은 거 보세요. 4하고 5는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즉 서로소이기 때문에, 공통인 인수가 없기 때문에 요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은 2와 n이 모인 상황, 서로소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n은 짝수들하고는 서로수다 이거니까 n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네, 홀수라는 얘기를 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보니까요. an 차집합 a3하고 an 차집합 a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an을 n의 배수들이 모였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n, 2n, n의 배수들이니까 이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이 정도 좀 몇 개 더 써볼까요? 구조를 좀 보려면 이렇게 7개 정도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겠죠. 50 이하의 숫자들이 모여서 n이 50 이하군요. n이 50 이하. 네. 자, 오른쪽에 있는 am 차집합 a2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요거는 an의 원소들 중에서 짝수 원소들은 제거를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얘의 원소가 이런 식인데 짝수의 원소들을 제거하면 n, 3n, 5n, 7n 요런 애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n 차집합 a3도 한번 볼게요. 자, an 차집합 a3은요 여기에서 3의 배수들을 제거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n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거되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합시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거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이것도 살아있고, 근데 여긴 3이 있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서 3에는 죽고요. 4에는 3의 배수 아니죠. n이 3의 배수 아니면 5n도, 6에는 죽어요. 그리고 7n, 8n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뭐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자, 근데 이 집합이 요 집합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있죠. 오른쪽엔 없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요건 아니겠죠. 그래서 n이 어때야 되겠어요? 3의 배수다 이 말이에요. 3의 배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것도 3의 배수고 요것도 3의 배수고 다 3의 배수죠. n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3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인 숫자의 집합에서 3의 배수인 숫자의 배수 집합에서 3의 배수를 다 빼면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요. an은 a3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n이 3의 배수면. 그쵸? 그러면 차집합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공집합이에요. 이게 공집합인 상황이에요.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어떻게 되겠어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즉 n은 3의 배수이면서 홀수예요. 됐죠? 그러면 3, 9, 15 이런 게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오겠어요? 50 이하니까 3의 배수 중에서 홀수인 건 45가 마지막이죠. 네, 이런 게 몇 개 있냐 이거죠. 이건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얘는 3 곱하기 15죠. 그러면 1부터 15까지 홀수의 개수네요. 홀수의 개수는 8개. 그래서 258번은 n의 개수가 8개가 되게 됩니다. 자, 254번입니다. 254번에 저 연산을 이렇게 줬죠. 근데 차집합은 그 연산상에서 이런 교집합
이나 합집합 이런 것들이랑 이제 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집합을 이제 교집합이나 여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차집합은 항상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도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그럼 이거는 여집합을 안에 집어넣어서 얘기하면요,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얘네들 위치를 한번 보죠. 조금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보자면 왼쪽 집합은 요거는 A 여집합이랑 B를 합치니까 B에다가 A 여집합이니까 요 부분들을 얘기하죠. 요 부분들이에요. 그쵸? 자, 오른쪽에 있는 건요, B의 여집합에다가 A를 합치니까요, B의 여집합이 요만큼이죠? 거기다 A를 합치니까 이제 요거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지금 겹쳐지는 부분은 요 A와 B의 바깥쪽 있죠? 그거와 A와 B가 겹치는 거 동시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들하고 A 교집합 B 부분들하고의 합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준 요 연산 A, B 요 연산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들과 A 교집합 B가 모인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요 1, 2, 3이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4, 5, 6이 될 거고요. 합집합. 자, A와 B의 교집합은 2만 겹치죠. 그래서 2, 4, 5, 6 기억은 맞네요. 네,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A, B 연산이 이렇게 되는데 니은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연산이 어떻게 될지 해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연산대로 해볼게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드모러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이 요 안으로 들어올 때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뀌죠. 합집합 A 합집합 B에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집합. 얘는 드모러간의 법칙을 거꾸로 쓰면 되죠. 그랬더니 요것과 우리가 약속한 요것은 어떤 거예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오케이 되고요. 자, 디귿에 요게 공집합이다. 방금 이 연산을 했을 때는 요 부분, 요 바깥 부분, 그리고 요 겹치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원소가 어디에만 있다는 거죠? A가 혼자 가지고 있는 부분과 B가 혼자 가지고 있는 부분, 즉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거나 뭐가 이 6개가 전부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있으면 A와 B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연산이 공집합인 순간이겠죠. 자, 그러면 A와 B로 딱 나눠지려면 저기 있는 원소를 딱 2개로 구분을 지으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A에 만약에 선생님이 1, 2, 3, 4를 넣어줬어요. 그럼 B는 뭐가 되죠? 5, 6으로 자동적으로 결정해지죠. 즉 A집합의 원소가 뭐가 될지를 정해주면 B집합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 결국에는 A가 몇 개인지만 개수를 세면 된다 이거죠. A가 정해지면 B는 같이 정해지니까. 그럼 A가 몇 개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1, 2, 3, 4, 5, 6 중에서 2개 A는 전체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겠어요? 2의 6제곱개만큼 있겠죠. 공집합인 순간도 안 된다는 말 없죠? 지금 A나 B가 공집합이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의 6제곱개 다 되겠네요. 2의 6제곱개가 바로 64개.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255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들이고, A집합은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B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를 원소로 가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려면 루트 A, 루트 B, 루트 C도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A, B, C는 다 제곱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가조건을 보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지금 6개가 이렇게 있는데 5개가 됐다는 건 결국엔 하나가 겹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겹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 B, C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A 더하기 C가 53. 자, 제곱수들은 특이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더해서 53인 건 몇 개 없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4랑 49로. 제곱수 49보다 큰 제곱수는 안 되죠? 53보다 커져버리니까 혼자서. 그래서 4랑 49 요 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거죠. 자, A랑 C랑 더해서 53이면은 A는 이제 4고 C가 49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든 집합을 좀 써보면 A 집합은 4랑 B랑 49랑 이렇게 있는 거고요. B 집합은 자 루트를 씌운 거니까 2랑 루트 B랑 7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분명히 교집합이 하나 있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겹칠 수 있는 후보를 보니까 자 루트 B가 4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B가 7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B는 제곱수여야 되기 때문에 7은 안 되죠. 그래서 4가 루트 B여야 되니까 B는 뭐가 되냐면 16. 그래서 루트 B는 4겠죠. 요 원소는. 그래서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2하고 4하고 7이 되겠죠. 2, 4, 7 더하면은 답이 13,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6번은요. 전체 집합이 A, B, C, D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자, 요 집합 표시 잘 봐야 돼요. A 집합은 뭐냐면요. X들을 모은 건데 A라는 원소를 포함한 X들.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안에는요. 집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집합, 이런 집합, 그리고 이런 집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A라는 집합 안에. 근데 A라는 집합 안에는 A의 원소를 가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멱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러니까 집합 하나하나가 요 집합의 원소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A를 포함한 집합, 예를 들면 A, B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A, C, D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A를 포함한 집합은 다 A의 원소다 이거죠. 지금 선생님 2개만 썼지만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자, B집합은 그러면 A집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B집합도 금방 이해할 거예요. B라는 원소를 가진 Y라는 집합들을 다 원소로 가지는, 즉 B집합에는 B의 원소를 가진,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A랑 B를 원소로 가진 집합도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원소예요. 여기 하나의 원소, 이 집합 안에서. 근데 뭐 B랑 D를 가지는 원소를 2개 가지는 집합도 있을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원소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을 거예요. 그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이렇게 세야 되겠어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수 있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거기서 겹치는 걸 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를 포함한 집합들이 여기에 다 원소로 있으니까 A를 포함한 부분 집합이 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A를 포함한 부분 집합 A 빼고 3개가 왔다 갔다 해서 2의 세제곱계죠. 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집합 안에는 소문자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B는 집합 안에 넣어주고 나머지가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2의 세제곱계죠. 자,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A 교집합 B는 원소 A도 있고 원소 B도 있는, C랑 D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A랑 B가 있는 것은 C, D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원소의 개수를 만드니까 2의 제곱계. 그래서 8 더하기 8 빼기 4가 돼서 답은 12, 12개가 될 겁니다. 자, 257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A, B, C, D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의 한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그 A의 또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의 개수를 SA라고 할 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SA가 4, 즉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4라는 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죠? 2개일 때죠. 네, 그래서 NA가 2일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SA 여집합. 이거는 뭐냐면은 A 여집합의 부분 집합들이죠.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냐 물어보는 건, 요게 되냐 물어보는 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3개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A의 원소가 2개면 A의 여집합의 원소는 3개겠죠. 왜? 전체 집합이 5개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럴 때는 여러분 요거 알고 있죠? 여집합을 없애면 A가 B를 포함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A 집합이 B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분 집합의 개수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B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만약에 두 집합이 같다면 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같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즉 A랑 B랑 겹치는 게 없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는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더한 거다 이건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들을 더한다고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얘가 A랑 B고 얘가 C, 뭐 D, 이렇게 3개 넣어줍시다. 자,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죠. 원소 2개짜리 가지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예요. 원소 3개 가지고. 근데 A 합집합 B는 원소가 5개가 있죠. 원소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요 S, 즉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라 32개죠. 4랑 8 더한다고 32가 되진 않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258번입니다. 자, 가조건 전체 집합은 25개. 자,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분배해줘서 이렇게 하나 써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여러분이 요거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랑 공집합이랑 얘랑 합쳐봤자 그냥 얘가 되기 때문에 A 합집합 B, A 교집합 B가 되고 그게 공집합이 아니다. 즉 A랑 B랑 적어도 하나 이상은 겹친다. 요 겹치는 거에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1개래요. 그러면 여기엔 11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전체 집합은 25개라고 그랬어요. 요 안에는 25개가 있는데 요쪽에는 11개가 자리를 잡았죠. 자, 그랬을 때 요 차집합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보세요 어디인지. 여기에 개수가 가장 많고 싶어요. 여기에 개수가 가장 많으려면 어때야 되냐? 요 바깥이 적어야 되고요. 요 교집합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왜? 전체 원소는 개수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세 영역이 원소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제일 적어야지, 2개가 원소가 적어야지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니까. 자, 그러려면 바깥에 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0개. 여기는 0개고요. 자, 요 교집합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0개가 있으면 좋아요, 여기도. 근데 나조건에서 최소한 1개는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넣어주면 돼요? 1개. 최소한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12개 들어갔죠. 바깥에 0개고. 그러면 여기에는 맥시멈 몇 개예요? 13개. 그래서 최대값은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9번입니다. 자, 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좀 풀 건데요. 자, A, B, C. 겹치는 부분이 좀 있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A, B, C를 모두 초과한 사람은 여기 있죠. 여기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쓸게요. 원소의 개수가 1개 있다. 자, 그리고 A랑 B만 초과한 거. C는 초과하지 않았고요. A랑 B만 초과한 거. 즉 여기 영역에 3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쓰면 B하고 C만 초과한 사람은 여기 한 명이 있고요. A랑 C만 초과한 사람, B는 초과 안 했으니까 다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A랑 C가 겹치는 부분에만 2명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건요.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초과한 사람이 12명. A 또는 B는 A 합집합 B죠. B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은 12명. 그거는 B 합집합 C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X,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Y,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Z라고 했을 때요. 전체 A랑 B랑 C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초과한 사람, 즉 이 집합 A, B, C의 합집합 안에 있는 사람은 총 15명이에요. 그렇죠? A, B를 초과한 사람이 12명이다. 요 조건을 식으로 정리해보면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A의 B의 요 부분, 요 영역에 있는 인원을 총 더하면 되죠. 자, X 하나, 3 하나, 1 하나, 2 하나, Y 하나, 1 하나 이렇게 더할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 더하기 Y가 얼마나를 알 수 있냐면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가지고 찾을 수가 있죠. 여기도 12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이 X 대신에 Y고 나머지 계산은 똑같아요. Y 대신에 Z고 나머지 계산은 똑같고 그게 1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Y 더하기 Z가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전체 인원이 15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 전체 인원은 이렇게 되겠네요. X, Y, Z에다가 3112 더해서 선생님이 7이라고 쓸게요. 요게 15다 이거예요. 그러면 X, Y, Z 더해서 8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표현을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가 오면은 X 더하기 Y, Z가 8인 걸 이용해서 Z는 3. Y 더하기 Z가 오면은 X, Y, Z 다 더해서 8이니까 X는 3. 자, 얘 3이고 얘 3이면 Y는 혼자 2가 되겠죠. 그래서 X, Y, Z를 다 찾았어요. 자, 문제에서 말한 건요. A 또는 C를 초과하는 사람 수. 자, A 또는 C를 초과한 건 요렇게죠, 요렇게. 지금 여기 색칠돼 있는 거. 자, X3 그리고 3, 1, 2, 1 이렇게 더하면 7이었거든요. 거기다 Z가 3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3 그래서 13명이 답이 됩니다. 260번입니다. 자, 1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과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을 받는 데죠. 자, 자연과학 특강을 그냥 A라고 할게요. 인문학 특강이 앞에 있으니까 인문학 특강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연과학 특강을 B라고 할게요. 자연과학. 자, 이렇게 했을 때 인문학 특강을 들은 신청한 학생은 자연과학을 신청한 학생보다 16명 적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건 똑같이 센다면 결국엔 16명 차이가 나려면 요 A 차집합 B, 즉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몇 명 적어야 된다? 16명 적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K라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K-1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집합 부분은 어차피 두 부분에서 다 같이 더하잖아요. 그렇죠? 자,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어떤 특강을 신청한 학생,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자, 전체 집합이 필요하겠죠?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요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즉 바깥쪽 학생이죠. 바깥쪽 학생보다 80명이 많다. 자,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바깥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120이 돼야 되잖아요. 전체가 120. 근데 안쪽이 80명 더 많대죠. 그 말은 바깥쪽에 20명이고 안쪽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요거랑 요거의 바깥쪽 이렇게 더하면 요게 120이어야 되죠. 전체가. 근데 여기에서 요걸 빼면 8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립해보면 얘가 100이고 얘가 20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바깥쪽에 20명이 있고 중요한 건 안쪽에 100명이 있다 이거예요. 안쪽에 100명. 자, 그때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자, K가 제일 크려면 어때야 되냐 이거죠. K가 제일 크려면요. 자, K 값에 따라서 어차피 인문학만 듣는 친구들의 개수도 명수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K가 커지려면 결국엔 요것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 교집합이 어때야 되는 거죠?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교집합이 안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연과학 듣는 학생들, 여기 인문학 듣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0명이 있어요. 근데 16명이 적다면서요? 그러면 2K-16 여기에 더해서 100인 순간을 찾으면 K를 알 수 있겠죠? 2K는 116, K는 58. 즉, 얘가 58명, 얘는 16명 작으면 몇 명이냐면요? 42명.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자연과학 특강을 들은 학생들이 최대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 부분의 영역은 이거랑은 반대로 놓을 거 아니야. 전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K랑 K-16은 같이 커져야 되니까 결국엔 이 부분만 최소면 되겠다. 최소니까 아예 안 겹치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보통은 조건을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한 몇 개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없으니까 교집합이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이 과학특강 듣는 학생의 숫자가 최대겠죠.
그래서 답은 58명이 되겠습니다.